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자, 오늘도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종목들, 섹터에 돈이 몰렸는지 체크하고 시황도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할 텐데, 이번 올해 1월달은 정말 힘든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월 효과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한 달 내내 하락을 할 수 있는지 정말 힘든데, 종목들이 많이 보이진 않죠. 그 전에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미국장이 금요일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면은, 자, 비슷해요. 최근에 흐름이 여기서 보시면 일봉이거든요. 최근에 연속적으로 오전에는 그 윗꼬리를 달고 마지막에 오후장으로 갈수록 투매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이때도 마찬가지 오전에는 반등이 꽤 많이 나왔어요. 목요일도. 근데 마지막에 또 마이너스로 끝나고, 금요일도 오전에 한 0.78% 정도 플러스까지 본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투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2.8%에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고 있고, 무려 1월달이 시작이 이쯤이었는데 한 달 동안 몇 프로가 하락을 했냐면은 한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고점 대비 한 10% 이상 하락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베어마켓에 진입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마 종목들까지 보면은 정말 지수가 이 정도 하락을 했으면 종목은 더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미국장도 좋지 않다.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장 좋을 때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었는데, 또 미국장 꺾이기 시작하니까 또 같이, 또 이럴 때는 굉장히 또 친한 친구처럼 같이 내려가자 하면서 손잡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참 답답한 모습입니다. 자, 일단 미국장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얼마나 안 좋은지는 알 수 있겠고, 그에 맞게 또 우리나라 시장도 밖에 좀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해야겠죠. 본격적으로 종목들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쭉 보면은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미국장은 좀 넷플릭스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자, 넷플릭스 주가 이 상황인데 좀 다들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넷플릭스 주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건가 싶은데, 사실 금요일날 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요 갭 어디 갔죠? 요 갭이 마이너스 20%만큼 갭하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신규 가입을 하는 신규 회원들이 대폭 감소를 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그리고 실제로 OTT 시장이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들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래서 이번에 4분기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전 밸류를 좀 많이 안 주는 그런 식의 시장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회수 국면으로 돌아가면서 성장주들이 가뜩이나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는데, 실제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까지 주니까 이렇게 굉장한 큰 하락으로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시장의 대장격인 이런 넷플릭스 같은 큰 회사들조차 이렇게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가 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는 더욱더 위축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로블록스도 대표적인 게임주이자 이제 메타버스 관련 게임주로 투자 심리가, 이때 우리나라 시장도 엄청나게 좋았을 때거든요. 이때 보면은 무려 한 $70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간에 100% 수익을 냅니다. $140까지 100% 수익을 이렇게 쭉 강하게 났다가 지금 다시 그거를 그대로 다 뱉어서 다시 $7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막 8%, 5%씩 하락하는 게 최근에 계속 나와줬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왜 게임주들이 안 좋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최근에 그래도 우리나라 게임주들은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마 추세가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타면서 추세를 좀 상승으로 이어가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더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로블록스까지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고점 대비 한 10% 이상 하락을, 15%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아마존이죠. 아마존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크게 전저점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유독 금요일날 마이너스 6%의 하락을 나오면서 정말 미국장이 얼마나 성장주에 대해서 패닉셀에 가까운 정도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죠. 자, 애플. 그나마 애플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양호해요. 그죠? 고점 대비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은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요 폭이 요때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애플은 그나마 차트가 양호하다. 근데 패턴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고점에 나오는 요런 패턴들도 나와줬기 때문에 조심해서, 기술주들은 역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으나 이게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비교적 그렇게 많이 폭락은 하진 않았죠.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한 것 같은데 워낙 또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른 종목들 다 저점 이탈하고 막 크게 하락하는데 비교해서는 잘 버티는 모습. 아무래도 2차전지, 전기차 쪽은 여전히 유효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이나 미국 기술주들을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자, 미국 주식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그 전에 많이 올라온 게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많이 올라온 것도 없는데 지금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더욱더 답답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미국장 이렇게 체크를 했고, 그러면 이 이면에는 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최근 시장은 뭐 기술주만 빠진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 여행주들 등등등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어서 정말 더 심리가 안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나 봤을 때, 자, 이런 게 있었죠. 이번에 최근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좀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외무 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게 잘 풀리면은 지수의 반등에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대화의 끈은 연장이 됐어요. 90분 정도 만에 종료가 됐고, 여기에 주요 내용은 서로 요구사항이 있는데,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하지 말아달라, 그런 요구와 기타 플러스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다음 주에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설적으로 유용한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다 결과가 나온 건 아니라서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말할 수 없다. 미국의 답을 받으면 알 수 있을 것. 그래서 미국한테 공을 넘겼죠. 결국엔 그거예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등을 통한 동쪽으로의 세력 확장을 멈추라고 요구를 했는데, 나토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소련의 팽창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 중심의 서방 자유진영 측에서 다 같이 만든 그런 군사 동맹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 쪽에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한 그런 기구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조차 이런 나토에 가입을 한다? 그래서 바로 옆에 나를 견제하는 세력이 바로 국경 붙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애초에 너 나토에 가입하려면 내가 너네 나라 먹어버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지금 미국 측에서도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와 싸우는 거에 있어서 지금 막 천연가스도 연결이 돼 있고, 유럽은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입장에서 지금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당장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다음 주 서면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일단은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좋게 답변을 할지, 아니면은 또 역시 답이 없는 그런 모호한 답변을 하면서 러시아의 신경을 더 부추겨서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지, 그 부분은 여전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생기고 있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또 북한까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북한까지 지금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 신형 고체 ICBM 공개하나.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때 이미 어느 정도 약속을 해서 ICBM과 핵실험을 중단하기로 했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단했던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재검토를 시사를 이미 했고요. 사실상 ICBM 발사를 이제 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본인의 또 입지를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김정일 생일 2월 16일에 열병식에서 개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 근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김일성 생일이 4월달까지 가면은 좀 시간이 많이 남긴 했는데, 어쨌든 조만간 계속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관련된 이슈가 정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런 러시아 전쟁과 북한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강했던 섹터가 뭐가 있었죠? 방산주가 있었죠. 다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이슈들 때문에 방산주들, 한일 단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왔었고,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방산주들이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폭락할 때 유독 이런 흐름이 잘 나와요. 대부분 주식들이 빠지니까 인버스의 개념으로 자꾸 올라가는 게 있죠.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을 때 대표적으로 장난 많이 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방산주와 유통 주식수가 없는 품절주, 우선주, 부정의 테마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단순하게 빠진다고 오르기보다는 그래도 이번에는 나름대로 명분이 조금 있다 해서 거래대금이 그래도 1,000억 이상씩 좀 들어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에 대한 이슈, 계속된 도발에 대한
그런 게 남아있고, 러시아 이슈가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방산주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반등이 나오는데, 만약에 지수가 어느 순간 좀 급반등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반대로 방산주들도 크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하시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정말 매매가 할 거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한일 단조도 일단은 시장이 조금 빠져서 시작을 해서 시초가부터 갭을 뜰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도 러시아 미국과의 외무장관의 회담이 기대감으로 받아들여서 뭐 이렇게 개파락을 할지 월요일날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눌림목 자리에서는 그나마 조금 공략을 가능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뉴스나 시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크기 때문에 아마 지수랑 같이 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요런 섹터는.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패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섹터로는 한일 단조, 빅텍도 최근에 반등이 잘 나왔죠. 제가 저번 주에도 요때 요 캔들에서 나온 분봉이 이게 매집이라면 요거죠. 요게 매집이라면 요런 저점을 크게 깨지 않고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반등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요게 단기 선 매집 세력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를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서 자꾸 요런 매물대가 많은 요 구간을 자꾸 회복을 한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하고, 일단 차트, 수급적인 면에서는 좀 의심을 해볼 만한 차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텍도 같은 방산주의 관점으로 상승형 음봉까지 나오면서 반등이 잘 나와줬다. 스페코는 좀 거래대금이 약하긴 합니다. 그나마 최근에 100억 이상 터지긴 했는데, 그전에는 거의 100억도 잘 안 터져서 매매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서 같이 한일 단조, 빅텍, 스페코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그나마 이번에는 퍼스텍은 원래 초반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로봇 관련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또 이번에는 로봇 플러스 방산 테마도 엮여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로 해서 또 잠깐 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폭이 큰 만큼 조금 부담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하나의 지표로 넣어놓고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갭 뜨는데 막 따라가서 매매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부정의 테마밖에 몇 개 없어요. 근데 이 이후에 좀 그래도 나름대로 개별주 중에 강한 종목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체크할 텐데, 거기에 앞서서 일단은 부정의 테마 중에 하나죠. 이런 또 유가 관련해서 아무래도 러시아 이슈도 있고, 그거 외에도 뭐 드론이 석유 시설을 피격을 해서 여러 가지 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현재 85달러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1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또 이런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이런 한국 석유, 중앙에너비스, 뭐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차트만 보고 공략을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방산주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지수의 인버스 개념으로 움직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관심 종목으로만 넣어놓고 움직임에 따라서 얘네들이 고점을 찍었다 싶으면 오히려 지수가 크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종목들도 그렇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가가 뭐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지수의 인버스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이런 방산주들을 좀 보면서 지수 ETF나 아니면 저점 종목이 많이 빠졌던 종목들 저점 매수를 좀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좀 그렇게 할 것 같고. 자, 그리고 개별주 중에서 이번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게, 자, 이런 DY가 있었죠. 자, DY 종목을 보면은 이슈로는 리비안에 대한 부품 공급과 현대차와의 자율주행 기술 독점 개발 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좋은 종목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몰렸다는 거는 눌림목이나 조정이 나오길 기다리는 대기 매수세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개별주 중에 하나, 개별 호재로 올라갔죠. 자, 그리고 손오공과 에코 이런 종목들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좀 인수를 하면서 관련주를 해서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래도 이렇게 좀 거래량이 줄어드는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저점을 한 번 더 이탈을 해버리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가격대에서 공략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시장 때문에 일단 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왔던 종목이라서 일단 보면서 반응이 오는지,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볼만한 종목으로 손오공이랑 에코 이런 종목도 있어요. 애매해서 굉장히 A급으로 강한 테마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갈 돈이 없으면은 충분히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넣어놓고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주로도 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데 얘는 뭔데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지? 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종목도 뭐 대단한 호재까지는 아닌데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공장 신축 500억을 투자를 해서 신축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호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개별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차트를 봤을 때는 이때 일단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이때 수급이 들어왔는데 저점을 이렇게 높여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매물대가 많은 이런 구간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어느 정도 이런 구간에서 다시 저점을 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스윙으로도 아니면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나쁘진 않은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종목이 그렇게까지 끼가 엄청 풍만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때 이렇게 시세가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이 약했어요. 계속 관심을 못 받고 이때도 약간의 개별 호재가 나오면서 올랐는데 그 이후로 계속 저점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원래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알고리즘 상에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오면은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손절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일부러 전저점을 이탈시키고 급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그런 패턴이 나와줬고, 이때 나온 호재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SK 머티리얼즈와 수소 추출기 공급 계약을 했다. 뭐 구체적으로 얼마큼 규모는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SK 머티리얼즈와 수소 추출기 공급 계약, 수소 관련해서 모멘텀이 개별적으로 조금 생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재료에 대한 세기는 살짝 가늠은 잘 안 가진 않지만 그래도 거래 대금이 최근에 이 종목에 거의 1년 정도를 봤을 때 거래량이 최고 많이 터진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는 최고 많이 터졌죠. 이때는 뭐 단기 고점 부근이라면 지금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이후로 다이렉트로 급등은 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저점만 좀 높여주는 흐름만 잘 나와줘도 이런 거래량이 추후에 매집의 역할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대신에 이런 저점을 높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한번 볼만한 수상한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자, 그 외에도 이스트 소프트는 거래 대금은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일부러 전저점을 이탈시키고 급등을 시켰죠. 그죠? 비슷한 패턴이에요. 이렇게 시켰는데 그러면은 요때 거래량이 세게 들어왔는데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와도 전저점을 올려주는, 그러니까 저점을 올려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이것도 좋은 차트, 이쁜 차트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단순하게 이런 박스권 흐름에서 벗어나서 이런 박스권 흐름이 흘러가다가 전저점을 높여주면서 전고점 돌파를 하는 그런 차트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는지 볼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슈는 그렇게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자회사 이스트 게임즈가 코빅과 NFT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메타버스 NFT 쪽인데, 최근에 이쪽이 수급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잘 붙을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 다른 게임주들도 지금 조금 반등이 나왔잖아요. 아직 그렇게까지 강력한 반등까지는 모르겠다 해서 긴가민가 하면서 돈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그때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 개별주로도 사망 콘텐츠도 테슬라 쪽에 이슈가 생기면서, 공급 이슈가 생기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시장이 좀 빠져줘서 이렇게 좀 좋은 자리까지 주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해볼 만한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텔레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칩스도 약간 개별주로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21선 부근까지 자리를 다 줬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살짝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인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21선 매매는 패스하는 게 맞긴 합니다. 왜냐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으면 11선이나 21선 매매는 잘 반등이 안 나오는 그런 확률이 있어서, 아무래도 351선, 강한 종목에서 351선만 짧게 먹고 최대한 21선으로 갈수록 보수적으로 보고 매매를 패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종목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까지 그냥 일단 관심 종목에 넣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J 컨텐트리가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외인 기관 수급이 좀 잘 들어오면서 요런 최근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이런 흐름이 나와서 시장이 진짜 안 좋았는데 이런 흐름은 좀 수상하죠. 그래서 이슈가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넷플릭스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드라마인데, 자, 1월 28일 공개예요. 다음 주네요. 벌써 이 디데이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벌써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미리 일정을 체크하고 한 달 전 이렇게 체크를 해서 매수를 했으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으면 지금 뭐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드네요.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있는데 아직까지 디데이는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그때까지 한번 보고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 디데이로 다가올수록 차익 실현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는 것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부분도 항상 생각하시고. 근데 이게 나름대로 기대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보시면은 14일 예고편을 공개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안 돼서 700만 명이 봤고 지금은 조회수가 10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1000만 넘은 거는 이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세계적으로 좀비물인데 굉장히 기대감이 큰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잔인한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어쨌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다음 주까지도 조금 연속적으로 얼마나 잘 붙을지 이런 개별 종목들 위주로 아마 다음 주는 딱 붙였으면 아시겠지만 매매할 종목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보면은 항상 개별적인 이슈가 있거나 부정의 테마, 약간 방산주 이런 종목에 돌아왔거나 지수와의 시속 게임도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포감이 많다고 해갖고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런 방산주 이런 거 막 돌격했다가 지수 반등 나와 준다면 엇박자로 지수 하락할 때 기존 종목에서 맞고 지수 떨어진다고 해갖고 방산주 탔는데 지수 반등 나와서 방산주에서 또 맞고 그러니까 엇박자 타서 크게 손실이 날 수도 있어서 조심히 좀 매매를 하시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지수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진 만큼 2800 코스피도 좀 이탈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좀 더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좀 단기 반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트레이딩을 좀 하려고 볼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일단 패를 까봐야겠지만 일단 최대한 다음 주는 좀 반등이 잘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돈이 몰렸던 종목들 섹터 시황 뭐 여러가지 체크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도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